증산도 상생문화연구소. 이곳의 연구실장인 김철수 박사. 그는 일본의 종교와 고대사 연구를 통해 일본 고대사가 또 하나의 한민족 역사이며 이주사임을 밝혀왔다. 일본의 천송강림 신화, 일본 신도, 그리고 일본 천황가의 계보 등 김철수 박사는 20여 년간의 연구를 통해 일본 고대사의 뿌리를 규명했다. 그는 일본 내 방대한 자료와 현지 답사로 고대 한민족이 일본 문화를 뿌리내린 주인공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STV 역사특강에서는 일본 고대사의 숨겨진 진실과 한민족과의 관계에 대해 김철수 박사의 명쾌한 강의를 들어본다. 예, 여러분, 일본이라고 우리가 하면은 어떤 생각이 먼저 듭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우리 일본을 이야기할 때 가깝고도 이제 그 먼 나라, 아니면 이제 그 애증이 교차하는 나라, 예, 그런 이미지를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가깝다라는 것은 지리적으로 매우 가까운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사실은 이 애증이라는 것은 어떻게 본다면 우리하고의 일본의 그 관계는 뭐 어떤 사랑스러움이라든가 그런 관계보다는 아마 증오감이 더 많을 겁니다. 그것은 분명히 역사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역사 왜곡이라든가 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사실은 일본과 우리 그 한국과의 관계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제 그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 일본의 고대사의 문제입니다. 먼저 이제 그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면은 사실 그 일본의 고대사는 한민족의 역사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한민족의 이주사이고 한민족의 역사다라는 사실을 제가 이제 그 끌어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뭐 없는 이야기를 갖고 뭐 일본의 어떤 증오감을 표현해 가지고 이것을 그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것은 여러 가지 어떤 그 정황들을 갖고서 일본의 고대사는 한민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역사를 보는 관점에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고, 특히 그 바로 보는 역사를 만들고, 특히 앞으로의 그 미래를 위한 상생의 새 역사를 만들기 위한 가장 그 초보적인 그 단계에서 우리가 알아야만 되는 그런 이야기로 우리가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먼저 사실은 그 이 일본의 역사를, 특히 그 고대사를 이해하고자 할 때 먼저 몇 가지 그 전제를 좀 여러분들에게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꼭 오늘만이 아니고 우리가 일본의 고대사를 이해하고자 할 때 반드시 그 알고 일본의 역사를 훑어봐야만 되는 내용들입니다. 그 중에 그 첫 번째는 뭐냐면은 뭐 꼭 일본뿐만이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고대사라는 것은 사실 어떤 국가가 형성이 됐고 이렇게 했을 때 그거는 사람들이 이동하면서 만들어가는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역시 뭐 자꾸 이제 어떤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일본은 일본 민족이라 했을 때 이 일본 민족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진 민족도 아닙니다. 분명히 어디에서 왔고 이동해 왔고 문화를 만들어 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일본의 어떤 그 고대, 이 일본 열도에는 그 고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은 여기에는 하나의 통일된 국가가 있었다. 이런 지금 가정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오해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일본 열도에는 당시에는 수많은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즉 이거는 우리가 흔히 그 중국의 고대 사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100여 개의 그 작은 나라들이 일본 열도에 산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먼저 전제로 알아야만 되고, 그리고 또 하나 이것과 연결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바로 우리가 일본의 어떤 그 왕실을 이해할 때 만세 일계의 그 왕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가 나중에 보시겠지만은 일본의 어떤 고대의 그 신화 체계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 125대의 천황까지 쭉 하나의 혈통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버린다면은 과거의 일본 열도에 뭔가 이게 어떤 그 혈통줄이 하나로 쫙 돼 있다. 이걸 생각해 버린다면은 우리가 일본 고대사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것은 언제 만들어졌느냐? 우리가 일본의 어떤 그 고대 역사가 정리가 되는 시점이 712년에 일본의 이제 그 고사기가 편찬이 되고 또 720년에 일본석이라는 그 역사서가 편찬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바로 8세기에 일본의 역사가 정리가 되고 정리가 되면서 바로 그런 만세 일계 혈통이 정리가 됐고 그 다음에 일본 열도의 하나의 국가가 존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는 겁니다. 그 이전에는 그렇지 않죠. 그 이전에를 만약 그런 어떤 그 생각을 갖고 접근해 들어간다면은 우리가 오해할 가능성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일본 열도의 최초의 통일 국가입니다. 일본 열도의 최초의 통일 국가가 형성된 것은 바로 야마토웨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야마토 하면은 요즘 일본 이야기할 때 야마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일본 하면 나라라는 지역을 알고 있습니다. 그 바로 야마토웨가 일본 최초의 통일 국가라는 사실은 이것은 뭐 우리뿐만이 아니고 일본의 역사학을 하시는 분들도 다 이거는 동의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그 시기가 언제냐? 바로 4세기입니다. 4세기. 보통 우리가 흔히 4세기 말로 이제 잡습니다. 이런 그 한 몇 가지의 전제를 미리 아시고, 그럼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이 일본의 그 고대 신화 속에 나타난 한민족의 그 흔적들, 한민족의 흔적들을 이제 그 찾아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일본의 신화를 우리가 뭐 한마디로 말하면은 천손 강림 신화라 합니다. 천손 강림 신화라고 일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그 참 이 신화를 이야기하려니까 뭐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특히 그 이 신들의 이름도 그렇고 지역도 그렇고 이 말 자체가 상당히 우리에게는 조금 좀 낯선 그런 용어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들은 그 쓰였던 그때 말들이 사실은 알고 보면 이게 다 신라어고 백제어고 가야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거는 어떤 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냐면은 그 만약에 뭐 저쪽에서 보듯이 뭐 스사노오라 해도 스사노오를 한자로 쓰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그 읽는 방법은 다 스사노오입니다.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그것은 이제 분명히 이거는 아마 고대의 백제, 뭐 신라, 가야에서 이제 흘러간 그런 용어가 아니겠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양해를 해주시고 사실 여기서 어느 만큼 그 쉽게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 하는 게 가장 그 관건입니다만은 자 그러면 이제 그 일본의 천손 강림 신화부터 이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천손 강림 그러니까 이제 어떤 천손족 하늘에서 일본 열도로 내려왔다는 겁니다. 신이. 자, 이 복잡한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이것을 뭐 이제 간략하게 요약을 했습니다. 요 표를 보시면은 뭐 이것이 전체적으로 아주 막 이제 그 간략한 이제 그 일본의 신화의 얼개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것만 알아도 되고 여기에서 사실은 우리 한민족과의 관련성을 전부 다 도출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고천원입니다. 고천원. 천신들의 세계죠. 이게 하늘신. 그럼 왜 여기서 지금 천신이라는 말을 썼느냐면은 일본의 신화를 이야기할 때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천신과 국신이 있습니다.
천신은 뭐 아시다시피 하늘에서 내려온 신들이고 국신이라는 것은 일본 열도에 어떻게 본다면은 지금 우리가 본다면은 지역의 신들입니다. 그러면 일본 열도가 나중에 보면은 천신들에 의해서 그 국신들이 정복당해가는 역사입니다. 하나하나 이제 정복을 해나갑니다. 어쨌든 여기서 지금 천신입니다. 높은 하늘이죠. 자, 하늘에서 고천원에서 신들이 이제 있다가 내려옵니다. 내려오면서 내려온 건 아니죠. 아직은 이 고천원입니다. 계속 이자나기, 이자남이 신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내려온 게 바로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제 잘 알려진 신들입니다. 이자나기, 이자남이 부부신은 그 세 신을 낳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마테라스 오오카미, 우리에게 그 천조 대신, 아마 우리는 그 한자로 부르는 게 오히려 더 익숙할 것 같습니다. 이 경우는 아마테라스 오오카미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월궁존이라는 또 다른 신이 있고, 또 우리에게 그 중요한 하나의 또 신이 뭐냐면은 이 스사노오노 미코토라는 신이 있습니다. 여기 뭐 소잔명존, 뭐 수자지남 여러 가지 그 이름을 씁니다만은 이것도 우리는 뭐 스사노오로 이제 많이 씁니다. 요게 스사노오 신. 아마테라스 천조 대신의 남자 동생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아마테라스 천조 대신의 손자입니다. 손자. 이 손자가 니니기 노 미코토, 미코토라는 것은 신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니기라는 신입니다. 니니기. 자, 니니기라는 신이 바로 천손강림을 합니다. 바로 이 신이 아마테라스로부터 이제 그 명령을 받고 그 일본 열도에 내려온 신입니다. 내려온 신. 그리고 이 신의 그 후손이 누구냐면 바로 신무라는 일본의 초대 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일본의 그 역사를 보면 이렇게 연결이 돼 있죠. 이렇게 쭉 돼서 이제 신무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만세일계의 어떤 그 혈통을 쭉 갖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한쪽은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스사노오 신입니다. 스사노. 자, 스사노오 신은 또 이제 여기 아들입니다. 오쿠니, 그 대국 주신이죠. 이 스사노오 신은 이제 조금 있다가 보면은 바로 이제 그 한반도와 밀접하게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관심사가 있죠. 우리 관심사가 있습니다. 그 관심사는 뭐냐면은 이 고천원입니다. 고천원. 일본 사람들도 많이 찾아 헤맸죠. 역사가들도. 고천원이 과연 어디일까? 입니다. 이 고천원. 과연 일본의 어떤 신화의 정점에 있는 고천원. 그 천신들의 세계, 하늘신들의 세계가 과연 어딜까? 그러니까 어디서 지금 왔습니다. 일본 열도로. 그래서 어디일까 하는 것하고, 또 하나는 뭐 당연히 아시겠지만 이제 일본의 하나의 그 천황 가의 최고신으로 이제 황조신이랍니다. 천황가의 조상의 최고신 아마테라스죠. 천조대신이죠. 이 천조대신이 내 손자가 지금 그 니니기란 말입니다. 이 내려왔어요. 이 니니기라는 신이 이 천손강림입니다. 이 천손강림의 땅, 이것도 우리가 관심사입니다. 뭐 신무, 요 천황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다음에 기회를 가지면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오늘은 신화이기 때문에 자, 니니기의 천손강림, 고천원과 천손강림과 또 하나는 바로 스사노오입니다. 요 일본 신화 속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그 포인트는 고천원과 니니기의 천손강림과 바로 스사노오라는 그 신입니다. 이 고천원과 이 니니기의 천손강림과 스사노오는 지역적으로도 이게 어떤 그 흐름을 갖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도 어떤 그 특징을 갖고 있는데, 자, 여기서 봅시다. 여기서 보면은 이게 지금 일본 열도죠. 자, 일본 열도의 어떤 그 저런 어떤 그 신화가 생성되는 그런 그 지역들입니다. 자, 그랬을 때 지역적으로 나타나는데, 니니기의 천손강림은 큐슈입니다. 큐슈 지역이죠. 큐슈 지역과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천손강림은
큐슈 지역입니다. 또 그 다음에 스사노가 일본 열도와 관련을 맺는 지역은 이즈모 지역입니다. 이즈모 지역. 요게 우리가 지금 현재 일본의 그 시마네 현입니다. 시마네 현의 이즈모, 이거 한자로 쓰면은 출운, 나아갈 출에 구름 운자입니다. 이걸 이즈모라고 읽습니다. 그 시마네 현 이즈모시, 요쪽인데 여기 그 이즈모 대사라 해가지고 큰 신사가 있습니다. 지금도 요 이즈모 지역과 연결이 됩니다. 스사노오는 바로 이제 그 천송강림과 스사노오가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더 나아간다면 일본에 조금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최초의 통일 국가는 야마토에라고 했어요. 그 야마토에는 큐슈도 아니고 시마네도 아닙니다. 어디냐면은 여러분 잘 아는 이 나라 쪽이죠. 뭐 나라, 아스카, 뭐 요 옆에 우리가 오사카, 교토라 해가지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요 지역입니다. 요 지역. 요 지역에서 최초의 통일 국가가 형성이 됐단 말입니다. 여기는 누구나가 이제 관심을 가질 수 있어요. 고천원에서 내려온 쪽이 여기고 스사노오도 이쪽으로 왔는데 여기서 국가가 형성이 됩니다. 이건 뭔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겁니다. 지역적으로 지역도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갖고 볼 만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그 일본의 신화 속에서 세 가지 그 포인트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세 가지 포인트에서 한민족과 어떻게 연결을 맺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자, 그럼 고천원입니다. 고천원. 자, 천신들의 세계인 고천원. 자, 일본의 그 고사기를 보면은 아까 이제 일본 서기와 고사기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 고사기를 보면은 고사기 앞 구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건곤 초분의 삼신작 조화지수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건곤이 처음 나뉠 때, 즉 하늘과 땅이 처음 나뉠 때 개벽이죠. 천지가 일본에도 천지개벽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모든 신화가 일본의 신화는 항상 앞에 보면 천지개벽을 깔고 있습니다. 건곤이 처음에 나뉠 때 삼신은 삼신작 조화지수, 삼신은 조화의 머리로 작용했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거는 뭐 제가 만들어낸 말도 아닙니다. 일본 고사기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즉 그래서 저는 뭐 다른 사람들은 이제 보통 그것을 이제 건너뛰고 있지만 저는 바로 거기서 바로 삼신이라는 개념을 상당히 중시합니다. 특히 그것도 조화 삼신입니다. 지금 즉 일본 신화의 머리에 지금 조화 삼신이 자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힌트를 주고 있죠. 결국은 인류의 시원 문명을 우리가 어떤 신교라고 봤을 때 그 중심에 있는 분이 바로 우리가 그 삼신이란 말입니다. 삼신 즉 일상제, 결국 삼신상제가 됩니다. 바로 이제 일본의 신화도 그러한 삼신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제 일본 신화 속에서 보여지는 삼신 개념은 동방 한민족이 그 받들었던 그 삼신과는 내용은 다릅니다. 뭐 우리가 아니 뭐 조화, 교화, 치화 그런 어떤 그 뭐 작용, 세 작용을 하는 그런 일신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분명히 여기서는 삼신에서 세 사람의 신이 나타납니다. 세 사람의 신이 역할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일본 열도를 이제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의미는 다릅니다만은 어떤 그 개념은 그 조화 삼신이라는 개념은 똑같이 등장을 합니다. 뿐만이 아니고 바로 그 조화 삼신 다음에 일본의 어떤 그 신화체가 연결될 때 나타나는 것이 신세 7대라 합니다. 즉 7대의 천신들이 있습니다. 7대의 천신들. 이거는 우리에게 어떤 아이디어를 제공해주고 있죠. 삼신이 있고 또 7신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삼태 칠성이 있듯이 마찬가지로 일본 신화의 머리에는 지금 현재 삼신과 7신이 있습니다. 그 7신의 가장 마지막에 있는 신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자나기와 이자남입니다. 자, 그러면 그 신들이 있던 고천원이 어디일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고천원이 어디다 이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바로 그 고천원을 찾아야 되는데 고천원은
이제 쭉 이야기를 진행하다 보면은 스스로 아마 알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야기를 계속 진행해 가지고 그 천손강림을 봅니다.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천손강림을 우리가 봅니다. 자, 천손강림. 즉 그러니까 아마테라스의 손자인 니니기가 그 아마테라스부터 명을 받고 바로 아까 큐슈에 내려옵니다. 자, 내려오는 모습을 보십시오. 여기 사진이 있죠. 자, 여기 보면은 천조 대신입니다. 네, 니니기노 미코토입니다. 받고 있어요. 뭘 받고 있습니까? 벼이삭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벼이삭을 받고 내려옵니다. 내려오고 있어요. 자, 이제 큐슈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뭐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면 또 그러겠죠. 이제 여러 가지 여기는 신화라는 건 여러 가지 우리가 신화 소들을 우리가 찾아내 가지고 뜻을 해석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랬을 때 우리가 한번 생각해볼 여지가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벼이삭을 받는다는 것도 좀 그래요, 그죠? 일본의 그 시대에 이 농경 문화와 연결된 것이 바로 야요이 문화입니다. 야요이 문화, 큐슈 지방의 야요이 문화를 말합니다. 그랬을 때 그 큐슈 지방의 야요이 문화는 한반도와의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것은 이것은 뭐 누구나 또 이해를 하고 있죠. 자, 벼이삭을 받고 그러니까 아마테라스로부터 벼이삭을 받고 내려옵니다. 그런데 참 이 신화가 내려올 때 보면은 저도 이걸 자꾸 보면서 느끼는 건데 신화가 내려올 때 보면은 전부 다 착칼을 들고 내려와요. 이게 신화에서는 상당히 드뭅니다. 어떤 신화책에서 신화에서 그 하늘에서 신이 내려온다 했을 때 창칼로 무장해가지고 내려오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창칼로 해서 무장을 해서 이 전부 다 물론 이제 니니가 내려올 때 그 삼종의 신기와 삼종의 보물과 세 가지의 보물과 다섯 부족의 신, 이 다섯 부족의 신이라는 것은 아마 다섯 부족의 사람들일 거예요. 아마 이 사람들을 데리고 옵니다. 물론 여기서 삼종의 신기와 다섯 부족이라는 것도 사실 그 우리 한민족의 고대사하고 이 내용이 연결됩니다. 연결되지만 지금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건 약하고 창칼을 들고 내려오고 있어요. 이게 뭔가 여기서 풍기는 이미지는 뭔가 어떤 정복 왕조라는 이미지가 들어 있습니다. 지금 안 그러면 뭐 이렇게 창칼을 갖고 뭐 지상에 내려와 가지고 뭘 합니까 지금, 그죠? 자, 그리고 뭐 그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의 그 힌트로 잡을 수 있고 또 조금 전에 이제 아까 일본의 어떤 농경 문화의 야요이 문화, 이 한반도와의 영향력을 이야기한 것은 다행히 여기에 그 자료가 하나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그 큐슈의 요시노가리 유적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자꾸 전시를 하고 있는데 큐슈의 요시노가리 유적지인데 여기는 바로 이 야요이 문화의 핵심에 있죠. 그리고 농경 문화입니다. 이거는 한반도와의 영향력을 자꾸 이야기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자, 여기서 이 천손강림이 이루어질 때 니니기가 내려오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여기 있죠. 여기는 가라쿠니를 향하고 있고 아침 해가 바로 쬐는 나라, 저녁 해가 비치는 나라, 그러므로 여기는 매우 좋은 땅이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한국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니니기가 내려오면서 한국, 이 땅은 여기는 한국을 향해 있다 합니다. 한국을 가라쿤이라고 읽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이 가라라는 말도 우리가 생각해 볼 말이죠. 한자를, 이 한이라는 말을 가라라고 합니다. 한국을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향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매우 좋은 길지다, 매우 좋은 땅이다 라고 해서 여기에 내려옵니다. 한국.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 지도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려왔습니다. 자, 내려온 쪽이 어느 쪽으로 내려가면 이쪽에 내려왔습니다. 자, 내려온 지역이 우리가 큐슈의 히무카의 다카치호 봉우리라고 합니다. 이걸 다카치호 봉우리, 한자로 고천수라고 합니다만 다카치호 봉우리, 뭐 이거는 뭐 크게 뭐 신경 안 써도 되고, 그다음 뭐냐면은 다카치호의
구시 후루 다케로 내려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다카치오봉에 구시 후루 다케로 내려왔다. 내려오면서 여기는 한국을 향해 있고 매우 좀 그렇기 때문에 매우 좋은 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시 후루 다케, 이게 쓰기는 여러 가지 내용으로 쓰지만은 요거는 뭔가 여러분들이 금방 눈치챌 수 있습니다.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구시, 후루, 구시와 후루와 다케, 다케라는 것은 봉우리 봉입니다. 후루라는 것은 보통 우리가 그 마을을 이야기합니다. 마을. 구시라는 것은 구시봉,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결국은 이건 뭐냐면은 가락국기에서 전한 김수로 왕이 내려온 지역, 구지봉을 말합니다. 지금 구지봉, 김수로 왕이 구지봉으로 내려온 그런 그 흔적이 여기에도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구시봉입니다. 그대로. 그리고 이쪽은 한국을 향해 있다. 한국을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보면은 여기 산에 올라가 보면은 요 한국 방향 쪽에 한국악이라고 있어요. 이건 뭐 뒤에 만들어 놨겠죠, 그죠? 이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건 뭐 처음부터 한국이라는 말도 나오고 구지봉이라는 말도 나오고 뭔가 이 가야 지역, 이 김해 지역, 이것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농경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여러분들이 일본의 여러 학자들이 주장을 하는 거 보면은 이 다카치오봉을 이 한반도에서 가급적 멀리 떨어뜨려 놓으려 합니다. 여기 놨죠? 어떤 사람은 여기까지 갑니다. 여기도 그 다카치오 봉우리가 있어요. 만들면 되잖아요. 그죠? 계속 가급적이면 멀리 떨어뜨려 놓습니다. 그런데 모든 정황을 봤을 때는 사실은 여기도 아닙니다. 여기 오히려 더 가깝습니다. 여기 요시노가리 유적도 이쪽에 있고 여기도 보면 여기 일부러 제가 가야산을 해놨는데 가라츠, 이 가라라는 말은 전부 다 한국이 들어갑니다. 이게 여기 지명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 가야산도 여기 있습니다. 여기일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죠. 이것이 아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송강림에서 나타나는 그 한민족의 어떤 그 흔적들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코드입니다.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자, 세 번째 포인트는 스사노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스사노오 신. 자, 스사노오 신이 이제 고천원에서 이제 일본 열도로 들어오는 과정을 우리가 봅니다. 자, 이 스사노오는 매우 사납고 매우 난폭한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꾸 고천원에서 나는 뿌리의 나라에 가고 싶다, 어머니의 나라에 가고 싶다라고 이제 계속 소위 말해서 난동을 피웠다고 합니다. 나는 나를 뿌리의 나라로 데려다 달라. 특히 어머니의 나라에 내가 가고 싶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지금 누이겠죠. 천조 대신도 막 귀찮을 정도로 뭐 울었다고 합니다. 울었다기보다는 아마 뭔가 좀 상당히 사납고 용맹한 하나의 신이었기 때문에 그걸 이제 뭐 밀어붙였겠죠. 하니까 이제 가도록 하죠. 가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스사노오는 이제 고천원에서 내려옵니다. 내려오는 모습을 이제 보기로 합니다. 이쪽에 요 지금 신이 바로 스사노노 미코토, 스사노오 신입니다. 스사노오 신입니다. 뭔가 이제 사납고 뭐 용맹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간략하게 일본서기의 내용을 번역을 해뒀습니다. 나는 스사노오는 어머니의 나라에 가고 싶어 울고 있습니다. 계속합니다. 어떻게 내려갑니다. 스사노오는 아들을 데리고 옵니다. 아들과 함께 신라국에 내려와 소시모리에 살았다라고 합니다. 신라국에 내려와 소시모리에 살았다.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는 나중에 흙으로 배를 만들어 타고 동쪽으로 향해서 이즈모국에 도착했다라고 합니다. 바로 이 스사노오 씨는 어머니의 나라를 찾아서 갔고 뿌리의 나라를 찾아서 갔습니다. 어디로 갔느냐? 바로 신라국 소시모리에 내려와 살다가 이즈모국으로 향합니다. 아까 여러분들이 보았던 이즈모국, 시마네 해현 이즈모시로 향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저는 1910년 일본 제국주의가 그 조선을 강점하고 난 다음에 사실은 상당히 그 어떤 그 뭐 잔혹한 정책들을 펴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뭐 정치니 경제니 그런 그 정책들을 주로 뭐 수탈 정책이다, 뭐 억압 정책이다, 뭐 이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도 더한 것을 항상 사상을 통제하고 정신을 통제하고 즉 어떤 그 종교를 통제하는 그런 면을 항상 그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아실 거예요. 일본 제국주의가 조선을 강점하고 난 이후에 즉 식민지 조선에 신궁을 세웁니다. 신궁을 세웁니다. 즉 일본의 신도의 그 국가가 운영하는 신궁, 신사로 봐도 되겠죠. 신사 중에 가장 큰 신궁을 세웁니다. 세 군데를 세우려고 했어요.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뭐 누구나 잘 아는 조선 신궁일 거예요. 남산에 1925년에 세워진 조선 신궁입니다. 자, 여기에서 조선 신궁에다가 누구를 거기서 제사를 지내냐면 바로 천조 대신 아마테라스 오오카미입니다. 물론 그때 문제가 또 하나 있어요. 나중에 조선 신궁이 만들어지기 직전에 단군 성조도 바로 그 같이 합사할 것을 주장을 하게 되죠.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즉 이건 일본의 어떤 신화 속에 조금씩 나오겠지만은 신화 속에 일본은 항상 어떤 식민지를 강점하고 정복을 하게 되면은 정치적이고 경제적으로도 지배를 하게 됩니다만은 이 종교를 통해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그 아마테라스 오카미가 그쪽에 들어가죠.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천신과 국신 이야기했지만은 그 지역의 신을 항상 밑에다 두고자 합니다. 이게 이 정신적인 이게 뭐라 할까요? 정신적인 강점이라 할까요? 상당히 무서운 정책이거든요. 자, 그랬을 때 어쨌든 1925년에 조선 신궁이 완성이 됐어요. 자, 하나는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이 나는데 나머지 두 개는 어딜까요? 나머지 두 개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하나는 어디냐면 바로 부여신궁입니다. 자, 부여신궁. 부여의 신궁을 지으려고 부여의 도시 계획까지 다 신의 도시 했죠. 그죠? 신도 계획까지 다 마련하고 부소산에 부여 신궁을 공사를 했어요. 여기는 공사까지 하다가 결국은 멸망을 해서 완성을 하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나중에 부여? 일본? 이게 뭔가 이건 힌트가 돼요. 그럼 또 한 대가 어딜까요? 또 한 군데가. 또 한 군데가 어딜까요? 이건 아마 여러분 잘 들어보지 못했을 겁니다. 춘천입니다. 춘천. 그럼 여러분들 춘천에다가 왜 신사를 지으려 했지? 또 결국은 완성하지 못했어요. 결국 그 전쟁에 패함으로써 돌아갔어요. 짓지도 못하고. 그 춘천에 이 사람들이 막 찾아가지고 춘천에다가 이제 지으려 했던 게 이 사람들 나름대로는 찾아낸 게 바로 이 스사노오입니다. 스사노오죠. 이게 뭐냐면 스사노오는 신라국에 내려와 소시모리에 살았다. 이 구절이죠. 자, 신라국에 내려왔어요. 어머니의 나라입니다. 뿌리의 나라입니다. 내려왔어요. 소시모리,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들어봤던 이야기죠. 그리고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도 하죠. 어디라 합니까? 우두죠. 소의 머리, 여러분 우두천왕 이렇게 많이 알고 있죠. 소시모리가 바로 우두잖아요. 그리고 이 소시모리 지역을 찾아서 움직입니다. 지역을 찾다 보니까 우두주, 우두봉도 있고, 봉우리 우두봉도 있죠. 많이 있죠. 우두주, 우수주, 이렇게 합니다. 옛날에 기록을 보면은 바로 춘천이 우수주, 우두주, 지금도 아마 우두봉이 있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찾아낸 게 춘천이 바로 여기서 그 일본색에서 이야기하는 소시모리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물론 뭐 춘천이 우리에게는 춘천이 소시모리든 뭐든 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아니면은 이제 그 이 천신들의 세계가 결국 어머니의 나라고 뿌리의 나라가 한반도구나. 이건 분명합니다, 지금. 그래서 바로 이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바로 춘천에다가 신사를 지으려고 했습니다.
물론 이제 말씀드렸듯이 결과적으로는 그 짓지를 못했죠. 자, 이제 그 스사노오가 내려왔습니다. 자, 왔습니다. 자, 일본의 이즈모국으로 도착을 했어요. 신라를 거쳐서 왔습니다. 분명히. 자, 신라를 거쳐서 물론 올 때 많은 나무 종자들 많이 갖고 와서 일본 열도에 퍼뜨렸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저쪽을 뭐 둘 다 좀 하긴 한데 이쪽을 잠깐 볼까요? 왔습니다. 좀 가깝죠, 아무래도 이쪽으로 내려오는 것보다는 가깝습니다. 여기 왔습니다. 여기에 왔을 때 바로 저 스사노가 내려왔을 때 이제 이쪽에 와가지고 보니까 이쪽에 있는 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많이 고생을 하고 있어요. 누구한테 고생을 당하고 있냐면 머리가 8개나 있는 뱀한테 고생을 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의 그 대표가 우리가 흔히 말한 아까 말한 천신이 아닌 국신이라고 합니다. 국신. 지역의 신이겠죠. 지금 우리가 말하는 지역의 신이 하소연을 해요. 좀 어떻게 해달라. 그래서 스사노오는 용맹하잖아요. 용맹했기 때문에 스사노오는 그 8개의 머리 달린 뱀을 처치를 합니다. 처치할 때 그 사용했던 칼이 우리는 가라사이노 스르기라 해가지고 가라사이의 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우리가 분명히 그 어떤 연결이 됐을 거라고 하는 거죠. 가라라는 말은 이제 분명히 아시겠죠, 금방. 이건 한자예요. 우리 한국할 때 한이고 사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게 쇠를 말하는 것이구나. 쇠. 그래서 이제 이 그 한반도가 당시 어떤 그 철기 문화의 어떤 발달, 그러니까 쇠로 만든 칼, 이걸 갖고 가가지고 처치한 그것을 보여주고 있구나라고 합니다. 여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스사노오는 이제 이쪽에 내려와 가지고 소위 말해서 이게 이때부터 일본 평정이라는 말, 일본 열도를 평정한답니다. 즉 아까 말씀드렸던 국신들을 이제 하나하나 정복시켜 나갑니다. 정복시켜 나가죠. 확대해 나갑니다. 쭉 이제 확대해 나갑니다. 확대해 나갑니다. 이제 이 신라국에서 도착해서 이 하나하나 국신들을 정복해 나가는 게 바로 일본 열도를 평정한다라고 했죠. 자, 평정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두 가지 신화가 지금 제시가 됐습니다. 큐슈의 니니기의 천송광님 신화와 스사노의 이즈모 신화가 지금 제시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하느냐면 이 두 개를 합쳐놔요. 합친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이쪽에 보면은 자, 스사노의 아들 오우쿠니 해서 국토이양이라는 게 있어요. 그 국토이양 신화라고 합니다. 즉 그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하다가 이것을 이제 또 이제 고천원에서 뭔가 명령을 했겠죠. 명령을 해가지고 이제 이 스사노의 후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땅을 일본 열도의 그 땅을 그 아마테라스 천조 대신에 후손에게 줘라, 이양을 하라, 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소위 말하는 어떤 그 협상이 벌어진 겁니다. 이제 요 후손인 어떤 신이 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국토이양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때 그 국토이양이 이루어지는 게 여기서 지금 오쿤이라고 했죠. 대국 주신이 이제 국토를 이양하는데 여기서 그 니니기의 그 후손인 어떤 신에게 이 일본 열도를 줍니다. 이양을 합니다. 이양을 해주고 있죠. 이제 너희들이 다스려라. 일본 열도를 다 주겠다. 자, 평정은 했습니다. 그것을 이제 줍니다. 넘겨줍니다. 넘겨주면서 그 대신에 소위 말해서 우리가 어떤 조건을 달았죠. 예, 조건을 이제 답니다. 조건을 답니다. 뭐 그냥 넘겨준다는 건 그건 소위 말해서 바보나 할 짓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아무리 신화책이지만은 뭔가 지금 평정을 이 땅을 이렇게 해놨는데 저쪽에 어떤 보세요. 이게 일본의 본
그 중심 지역들이죠. 그런데 저쪽 큐슈에 있는 그 천순광림한 그 신에게 넘겨준다는 거는 그냥 가만히 넘겨준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조건을 제시하죠. 그 조건을 제시하는 게 뭐냐면은 그 천조 대신의 후손들, 너희들은 뭐 소위 말해서 우리가 막 풀어서 이야기를 한다면 어떤 뭐 이 일본 열대 정치, 경제, 소위 말해서 그걸 맡아라. 그 일을 맡아라. 그러면 우리는 신의 일을 맡겠다. 그게 뭐냐면 우리 말하면 신명계의 일은 우리가 맡겠다 하는 겁니다. 어떤 정신적인 그런 측면은 우리가 맡겠다. 너희들은 일본 열도를 다스려라. 그래서 칼까지 줍니다. 그 평정했던 칼까지 다 줍니다. 이쪽으로 딱 주고 우리는 이제 그 신명계의 일만 맡겠다. 라고 이제 그 협상이 벌어지죠. 일본 열도의 역할 분담이 이제 그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서 일어나게 이제 되죠. 역할 분담을 딱 합니다. 그리고 또 조건을 내걸죠. 그 대신에 소위 말해서 지금 말로 하면은 신궁을 만들어 달라 합니다. 신이 거주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주고 그 꼭대기에다가 치기라고 합니다. 치기를 높이 솟게 만들고 만든 그 신이 거주할 수 있는 그런 곳을 만들어 달라. 그게 바로 신궁을 이야기합니다. 신궁을 지어 달라라는 이야기죠. 이게 바로 이즈모 대사입니다. 지금 이즈모 대사입니다. 치기가 뭐냐면은 여기 X자로 일본 신전의 위에 있어요. 여기 하늘을 향해서 이제 있다 해서 이게 치기를 세워준다면 이게 다 있죠. 보면은 다 있습니다. 여기 다 있습니다. 치기를 세워준다면 우리는 거기에서 신명계의 일을 맡겠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역할 분담이 다 이루어지니까 이쪽에서 이동을 다 하는 거죠. 자, 이동하는 건 또 여러 가지 어떤 맥락을 갖고 있어요. 뭐 이즈모 대사에 쭉 이제 옵니다. 왜? 자,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바로 일본의 최초의 통일 국가가 형성되기 때문에 자, 구시우르답게 내려온 그 니니기의 후손인 일본의 초대왕인 신무도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동을 하죠. 여기서부터 계속합니다. 사실 이 표는 이쪽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사실 이것도 뭔가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어요. 그냥 이렇게 가면 될 것 같은데 왜 이쪽으로 갔다 왔을까 하는 것도 좀 의아하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뭐 파도가 세지 않은 지역을 이제 찾아서 가죠. 그래서 이것도 여기 들어가려니까 여기서 이제 뭔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돌고 요 쿠마노 지역에서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신무 일본 초대왕은 들어가서 여기 가시와라, 요 다음에 이야기하게 되는 문제입니다만은 가시와라 신궁에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즈모 대사에서 저기 대국 주신은 쭉 와가지고 요 미와산이죠. 삼륜산하고 그 미와산 앞에 신사가 오미와 대신 큰 신의 신사 대신 신사라 해서 오미와 신사.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바로 소위 말해서 우리는 정교가 분리가 돼서 다뤄지는 하나의 국가가 이루어지는 모습이 지금 나타납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해서 바로 일본의 신화와 일본의 역사가 만들어지죠. 그런데 여기서 또 뭐 사실 우리가 더 나아가면 그 한민족과 관련된다든가 그런 내용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뭐 이쪽에서 예를 들어서 미리 한번 본다면 요 쿠마노라는 지역도 여러분들이 아마 들어본 적이 있는 분 있을 거예요. 신무 일본 초대왕이 오다가 여기서 아까 어떤 벽에 부딪힙니다. 돌고 또 여기서 갑니다. 이제 나라 쪽으로 가는데 쉽지가 않아요.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어려워가지고 하는데 여기서 뭐 소위 말해서 어떤 그 고천원의 하늘에 기원을 했겠죠. 해서 그 방향타를 잡아준 게 누구냐면 바로 그 야타가라스라 해가지고 팔찌조라 하죠. 그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삼조고입니다. 삼조고. 그래서 요 쿠마노 지역은 지금도 가서 보면은 삼조고 물결이죠. 삼조고가 여기저기 쿠마노 신궁 보면은 막 삼조고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 신무 초대왕이 이 나라 쪽으로 아스카 쪽으로 가는데 길을 안내한 것이 바로
삼조고라고 하고 있죠. 그렇게 해서 일본에서 이제 삼조고가 연결이 되는 겁니다, 지금. 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현재 두 신화가 하나로 이제 연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이즈모 대사에 또 하나 우리가 놓쳐서 안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즈모 대사에서 놓쳐서 안 될 부분이 하나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 관심이 조금만이라도 갖고 있다면 이즈모 대사 홈페이지로 들어가 보면은 어떤 이야기가 하나 개념이 나옵니다. 그때 나오는 개념이 신무월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신이 없을 무자 써가지고 신이 없는 달이 있습니다. 신이 없는 달. 이걸 일본어로 이제 간나츠키라고 하는데, 신이 없는 달. 일본 열도에 자, 신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신사들이 이제 많이 들어서잖아요. 많이 들어섰죠. 여기 뭐 이세신공이라는 건 여러분 또 잘 아시겠죠. 뭐 요거는 아까 설명을 좀 놓쳤습니다만은 와서 아마테라스 천조 대신을 이제 제사 지내는 데가 여기죠. 물론 여기로 내려왔지만 이쪽으로 와서 여기죠. 수많은 신사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일본의 그 어떤 신도 문제에서 신무월이 있습니다. 신이 없는 달이 있어요. 신이 없는 달. 신이 없는 달이 있다. 그 신이 없는 달이 언제냐는 겁니다. 10월 상달이에요. 10월 상달. 10월 달이다. 음력 10월. 이건 뭔가 여러분들에게 퍼뜩 지금 좀 빠르신 분들은 금방 또 눈치채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물론 일본에서는 10월, 음력 10월이 되면은 모든 신들이 이즈모 대사로 몰린다고 합니다. 이즈모 대사로 갔다가 다시 또 소위 말해서 배치를 받아서 다시 또 움직입니다. 배치를 받아서 이제 다 자기 신사로 이제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것을 말해서 신이 없는 달, 신무월이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이즈모 신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명히 신라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신라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이것을 뭐 조금 더 이제 우리가 들어가서 본다면은 저쪽에 아까 이즈모 신사가 있었죠. 이즈모 대사입니다. 큰 신사라 해가지고 저 이즈모 신사의 신의 거기서 이제 제사를 받고 있는 신이 방향입니다. 보통 모든 신사의 신의 방향은 남쪽을 향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일반적이죠. 가장 일반적입니다. 남쪽을 향한다는 게 가장 일반적이잖아요. 그런데 이즈모 대사의 신의 방향은 다른 쪽을 향하고 있어요. 어디를 향하겠습니까? 서쪽을 향해 있습니다. 서쪽을 향해 있습니다. 서쪽. 이즈모 대사의 신의 방향이 서쪽을 향해 있다. 서쪽이 어디예요? 바로 신라고 계림이고 경주입니다. 지금 하고 그 다음에 모든 신들이 음력 10월이 되면은 이즈모 대사로 몰려든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물론 여기서는 이즈모 대사로 몰려든다고 했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이거는 바로 우리 고대 한민족의 천재 문화를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천문화입니다. 제천문화입니다. 자, 우리에는 이제 무천, 동맹,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제천 행사가 있었습니다. 10월 상달에 음력 10월 상달에 열렸고, 여기서는 인간과 신들이 같이 어울려서 음주 가무를 즐겼습니다. 물론 이건 우리가 지금 표현이 그렇죠. 분명히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삼신 상제에 대한 어떤 의례겠죠. 천재를 말하면 천신에 대한 제사를 드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왜 이 많은 신들이 이즈모 대사로 왔을까? 이즈모 대사로 왔다기보다는 이것은 이제 후대에 어떻게 본다면은 이야기된 것일 수 있고 결국은 한반도로 왔을 거라는 추정을 우리가 가능하게 합니다. 와서 같이 모였다가 같이 일을 받고 다음에 이제 다시 자기가 터하고 있는 지역으로 다시 이제 다 돌아가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죠. 일본의 어떤 신에 보통 우리는 800만 신이라 합니다. 800만의 신들이 있습니다. 그 신들이 몰려들어서다가
어느 한쪽에 몰려들었다가 이를 보고 난 다음에 특히나 신체가 서쪽으로 돌려 있는 그 신사에 모였다가 다시 돌아간다는 것. 이것은 여러분들이 우리 한국 그 어떤 문화 속에서 이와 유사한 그 관행을 보이는 지역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 제주도입니다. 제주도. 제주도에 혹시 신구관이라는 그 풍습을 알고 있는 분들은 금방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제주도에는 1만 8천의 신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구관이라 해가지고 새 것과 신구가 이제 교체가 되는 거죠. 이제 입춘 전에 한 7일 동안이 이 신구관 때입니다. 자, 이때는 어떤 뜻이냐면은 제주도의 그 1만 8천의 신이 전부 다 하늘로 올라갑니다. 옥황상제를 배할하러 간다 하죠. 왜? 보고를 해야 되고 그 새로운 일을 받아야 되니까 해가 바뀌었으니까 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집에 이제 뭐 가서 내가 하는 이걸 다 보고를 하고 새로운 임무를 받고 내려온단 말입니다. 물론 이제 제주도에서는 그 신들이 딱 올라갔을 때 이사를 해버려야 되죠. 이사를 합니다. 왜? 없을 때 해야 돼. 있으면 우리가 손타니까, 그죠? 없을 때 이제 합니다. 그걸 바로 우리가 신구관 풍속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그 1만 8천의 제주도 신들이 하늘에 올라가서 옥황상제에게 고하고 배할하고 새로운 명을 받고 다시 지역에 온단 말입니다. 같은 논리입니다, 지금. 같은 논리입니다. 일본의 그 신사에 수많은 신들이 지금 한쪽으로 10월 상달이 되면, 이건 또 이제 10월 상달이에요. 음력 10월 상달이 되면은 한쪽으로 갑니다. 그 한쪽은 분명히 한반도고 한민족이 터한 그것을 말하고, 그리고 그 뭐 하러 가냐면 바로 천재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천재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갔다가 다시 보고를 하고 이 업무를 받고 다시 또 이제 일본 열도 전역으로 분산되는 그런 지금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은 여러분들이 이즈모 대사, 그 다음에 이제 이즈모 대사의 어떤 그 스사노 신, 이건 분명히 이제 한반도와 뭐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금방 알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지금 저는 일본 신화 계보에서 이 그 천조 대신과 스사노 이 양갈래를 통해 가지고 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뭐 그 이외에도 무궁무진한 다른 예들이 있습니다. 뭐 미리 하나 그 말씀을 드린다면 신라 왕자 천일창 이야기도 있습니다. 신라 왕자 천일창. 신라 왕자 천일창이 이거 일본의 기록에 있는 겁니다. 우리 기록에는 없습니다. 그쪽 기록에 있단 말입니다. 천일창이 그 삼종의 신기와 그다음에 웅신이라고 합니다만 웅신이가 뭐냐면은 곰의 신이 히모로기라 합니다. 곰의 히모로기가 결과적으로 신단을 말합니다. 신단. 곰의 신단. 이거 하면 여러분 또 곰의 신단. 곰의 신단. 사실 저는 이건 뭐 분명히 웅족의 곰족의 신단수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신단이 뭐냐면은 수풀입니다. 수풀. 이 숲속에 신이 있다는 관념입니다. 이 웅신이를 갖고 일본에 들어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여기도 분명히 우리 기록에는 찾아보기 어렵지만은 분명히 일본의 기록에는 신라 왕자 천일창을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것은 어떤 사람들은 뭐 여러분 잘 아는 그 연호랑 세훈이하고 연결을 시키고 있죠. 연호랑 세훈이하고 연결을 시켜가지고 그 일본으로 간 막 그런 모습을 이제 그려주고 있죠. 자, 이제 오늘 뭐 여러분들께 이제 일본 신화 속에 나타난 그 한민족의 흔적들을 이제 간략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를 이제 뭐 간단하게만 이제 정리를 해본다면은 일본의 신화 속에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천조 대신, 일본 그 왕실의 황조신이라 하죠. 조상신이라고 하는 그 천조 대신과 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 스사노 신, 그 두 신의 그 이동의 흔적은 전부 다
한민족의 기억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을 그대로 말해주고 있고, 이제 천조 대신은 어떻게 본다면은 어떤 가야 쪽이죠. 가야의 흔적을 지금 지니고 있습니다. 흔적을 지니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스사노오는, 이즈모 쪽과 관련된 스사노오는 신라의 기억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신라의 기억을 이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적인 문제도 큐슈와 저 시마네 쪽에라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일본의 역사를 볼 때, 일본의 역사는 나라, 아스카, 교토라고 했을 때 어떤 그 천신의 강림지가 그쪽이 아니라는 겁니다.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이것도 뭔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게 있을 겁니다. 이제 일본의 신화 속에서는 일본의 신화에는 한민족의 흔적들이 상당히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모아본다면 분명히 일본의 고대사는 한민족과 불가분의 관련을 맺고 있고 결국은 한민족의 이주사고 한민족의 기억을 가진 그 어떤 집단들, 그런 집단의 도래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뭐 설명을 드리지 않은 그 그림, 그 사진, 이것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죠.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나라 쪽, 아스카 쪽이라고 봐도 좋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개념이니까. 뭐 정확한 지명 이야기해 버리면 너무 어려워서 모르기 때문에 이게 바로 미와산과 오미야 삼륜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지금 미와, 그게 미와라고 하거든요. 산과 오미와 신사. 미와산이 바로 요 산이 미와산입니다. 산이거든요. 또 요거는 아까 조금 전에 히모록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 산 속에 신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산들은 보통 신성시되고 있죠. 사람이 들어가는 걸 보통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일본의 그 신사는 어떤 신을 모셨다기보다는 이 산, 숲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항상 숲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일본의 신사들 보면은 항상 숲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오미야 신사 이렇게 여기다가 이제 신사를 여기 했죠. 그 다음에 요거는 교토입니다. 교토. 결국은 요건 제가 볼 때는 일본이 만들어지는, 우리가 요즘 알고는 일본이 만들어진 것은 제가 항상 이 교토라 봅니다. 교토에서 바로 한민족과의 모든 흔적을 차단시키고 일본 만들기를 시도합니다. 그 일본 만들기의 대표적인 지역이 교토고, 그걸 우리가 해안이라고 합니다. 그 평안이라고 하죠. 그래서 해안 신궁, 그 궁궐을 해안궁교, 해안교, 해안궁이라고 이제 하고 있죠. 이건 교토고, 해안 신궁의 토리이죠. 토리도 상당히 우리가 생각해볼 말이 많죠. 새가 사는 곳, 이 새의 신앙과 이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모든 신사를 들어갈 때는 요 토리를 갖고 있고, 요거는 메이지 신궁입니다. 제가 뭐 한 몇 달 전에 이제 가서 찍어온 그 사진인데, 메이지 신궁. 여기 보면은 이게 시메나와라고 하는데 이게 뭐예요? 금줄이죠. 우리 금줄이죠, 금줄. 그죠? 신성한 지역에 항상 둘러치는 그런 그 금줄을 말합니다. 우리는 그 일본의 그 신화 속에 나타난 여러 가지 그 한민족의 어떤 흔적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딱 뭐 사실 이게 직접적으로 이제 뭐 분명히 연결됐다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거는 뭐 어떤 신화든 어떤 고대사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 흔적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신화라는 것은 분명히 어떤 그 점들이 모여가지고 면이 되고 면이 모여가지고 결국은 하나의 그 그림이 다 그려집니다. 분명히 점에서부터 이루어지고 그 점들은 오늘 우리가 보았듯이 한국이라는 말이라든가 뭐 쿠시우르다케 구지봉이라는 말이라든가 신라국, 소시모리, 뭐 천재의 흔적들 뭐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분명히 그건 전혀 그 한반도의 한민족의 그 모습과 전혀 관계없다라고 부정하기에는
그건 뭐 할 수가 없겠죠. 예, 그래서 저는 이런 그 일본의 신화 속에서도 이 한민족의 흔적들이 나타나고, 그래서 일본의 고대사는 신화로 볼 때도 역시 한민족의 이주사다, 한민족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뭐 여기서 매듭을 짓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